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 업로드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고 있는데요. 한동안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핑계를 대봅니다. 죄송합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헝다그룹 위기, 전 세계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부품의 생산기지인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한 부품 수급 불안,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전 세계의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한 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헝다 위기든 중국 전력난이든 미국 금리 인상이든 이런 거시적인 경제 위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이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한 무조건 극복된다고 믿고 있어요. 다만 거시적인 경제와는 다르게 각 개별 기업들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런 하락장에서 기업의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장에서 무지막지하게 떨어져 버린 팔란티어에 대한 펀더멘탈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거예요. 펀더멘털에 대한 이상만 없다면 지금이 정말 좋은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팔란티어에게 있어서 좋지 못한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극복 가능한 문제인지까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팔란티어는 그동안 ICE라고 부르는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과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총 1억 1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어왔는데요. ICE는 팔란티어가 공급한 데이터 마이닝 및 분석 플랫폼인 팔콘을 통해서 수많은 이민 문서를 분석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증거를 찾아 체포하는 데 일조를 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런 팔콘 소프트웨어를 미 이민세관 집행국에서 레이븐으로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는 지난 9월 30일자 뉴스 기사를 접했어요. 이 뉴스 기사의 출처는 인사이더 레포트인데요. 저는 이 소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인사이더 레포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궁금한 것을 못 참는 저는 이걸 결제를 해서 살펴봤어요. 이렇게 번거로운 일은 앞으로도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시청을 해주세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2018년에 이미 미국 이민세관 집행국에서는 팔콘의 기능을 레이븐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조사를 마쳤다고 해요. 그 결과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팔란티어의 팔콘은 이번 11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공교롭게도 레이븐의 정식 출시일과 팔란티어의 계약 만료일이 겹친다고 해요. 물론 인사이더 레포트에서도 밝혔듯이 팔란티어 계약이 다시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히긴 했어요. 왜냐면 아직도 여전히 팔콘이 필요하다고 미 이민세관 집행국에서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팔란티어를 위협하고 있는 레이븐 소프트웨어는 부주 알렌 해밀턴, 다이렉트 비즈 솔루션, KCI 어쿼티 세 기업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는 IBM의 레드햇이나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위에서 구현된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일단 누가 이기든지 간에 승자는 역시 아마존 클라우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레이븐이 팔란티어에 위협이 될까요? 아까 팔란티어가 ICE와 맺은 계약이 1억 1100만 달러 규모라고 했죠. 그런데 이번 분기 팔란티어 정부 쪽 매출이 2억 3200만 달러이니까 이번 계약 연장이 무산되면 매출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ICE와 맺은 1억 1000만 달러는 2013년부터 9년 동안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9로 나누면 1233만 달러이고 이번 분기 매출인 2억 3200만 달러를 산술적으로 곱하기 4를 하면 9억 2800만 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계약이 연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부 쪽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의 1.3%에만 영향을 줄 정도로 아주 미미한 이슈예요. 더군다나 팔란티어가 정부와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런 레이븐 소프트웨어는 이번에 갑자기 나타나서 팔란티어 팔콘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레이븐 연합은 2018년부터 일정 부분은 ICE와 계속해서 계약을 맺어왔으니까요. 심지어 최근에 레이븐 연합의 부주 알렌 해밀턴은 ICE와 190만 달러의 계약 연장을 했고 KCI 어쿼티는 250만 달러의 계약을 연장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팔란티어의 계약 갱신이 완벽히 취소되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레이븐과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계약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팔란티어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이런 작은 계약들을 맺으며 팔란티어의 경쟁자로 남아있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반독점법에 의해서 기업이 갈기갈기 찢어져 분할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팔란티어의 펀더멘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 8월 25일 기사에 따르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서 승인되지 않은 FBI 직원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한 적이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4명의 FBI 직원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몇 차례 권한이 없는 데이터에 접근을 했다고 해요. 이 기사가 나왔던 지난 8월 25일에 주가가 소폭 하락하긴 했었지만 다시 가뿐하게 반등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사건을 팔란티어 소프트웨어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난 9월 6일에 팔란티어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장중에 10%가 넘는 주가 변동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주가 상승은 미 육군이 정보 데이터 솔루션으로 팔란티어의 고담 소프트웨어를 채택했고 이 계약이 8억 2,300만 달러짜리라는 소식이 발표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좋은 소식이 발표된 직후 팔란티어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평소에 팔란티어를 좋게 보지 않았던 시티은행의 애널리스트인 타일러 레덱은 8억 2,300만 달러짜리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정량화하기 어렵기로 악명 높은 무기한의 인도 일정과 규정되지 않은 수량의 문구가 들어간 계약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계약이라고 평가절하를 하기도 했어요. 그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23달러대로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팔란티어는 가지 많은 나무로서 각종 호재와 악재가 쏟아져 나오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지난 1년 동안 S&P 500의 평균 변동성이 24%였는데 반해 팔란티어는 138%에 육박을 했으니까요. 저는 팔란티어를 보면서 초창기 테슬라가 생각나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테슬라는 불안전한 성장주에서 안정적인 가치주로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어서 주가 변동폭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어서 지난 1년 동안 78%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팔란티어는 시장에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성장주로서 약간의 호재와 약간의 악재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흔들리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단기간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호재들과 악재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셔야겠지만 저처럼 실적에 기반한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매번 쏟아져 나오는 악재와 호재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오직 실적만을 보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팔란티어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 12일에 발표될 3분기 실적인 것 같아요. 지금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가 3억 8,653만 달러인데 이 예측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더없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지금까지 항상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실제의 매출을 발생시켜 왔으니까 다음 3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흔들리는 것과는 별개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는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예요. 여기 주황색이 올해 2021년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인데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반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표로 보면 2021년 컨센서스 매출 예측치는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실적에 기반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주가가 떨어진 지금이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팔란티어는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이라서 작은 호재와 작은 악재에도 주가가 요동을 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라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다음 분기 실적을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투자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다음 분기 실적이 분명히 최소 컨센서스 예측치만큼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이겠지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 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